안녕하세요. 오늘은 CPU 집중 탐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겠게요. 오늘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머리거든요. 머리요. CPU. 이게 이제 머리 역할을 해주는데, 요게 이제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 공동주택 유지보수 네이버에 보시면은 카페에 공동주택 유지보수라고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상품들도 있고, 교육자를 보시면은 이 교육자료가 들어가시면은 컴퓨터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써있죠. CPU 비싼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가성비 좋은 제품이 좋은 것이다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비교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라이젠 5 5세대 7600 라피엘이 있는데, 요 CPU가 밑에 보시면은 라이젠 7 5세대 8700, 당연히 굉장히 높죠. 7의 5세대 가격은 거의 2배 가격이죠. 2배 가격 23만원 40만원. 근데 성능은 어떨까요?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성능은 여기에 5점을 줬는데, 이게 참 모르는 사람들이 이 5점을 주는 거예요. 이 CPU가 가격이, 성능이, 자 비교를 해보면 기본 클럭이 4.2죠 당연히 기본 클럭이 조금 올라갈 거예요. 기본 얘는 3.8이죠 얘는 4.2죠 0.3이에요 0.3.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0.3 정도는 0.3 이 기가헤르츠는 자 키로 자 10의 3승, 자 메가 10의 6승, 자 기가 10의 9승이에요. 그러면 공이 9개 있는 거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자, 제가 그랬죠. 60Hz도 60번 하는데 우리가 못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전구를. 그러면 이게 이 위로는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읽기 쓰기가 수천 미리에서 수 킬로도 안 돼요. 킬로 쪽도 못 들어간다고. 메가 10메가. 요즘에는 이제 뭐 조금 더 올라가서, 옛날에는 조금 느렸지만 예전에 이제 많이 올라와서 이제 킬로, 메가, 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한데 아직도 느려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이 주변 기기에 있는 속도들을 다 잡아먹어요. CPU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가장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 캐시예요. 캐시. 이게 캐시라고 했는데, 뭐 캐시라고 해도 되고 캐시라고 쓰는데 영어니까 뭐 캐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캐시인데, 이게 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램. 컴퓨터에서 램, 주 램인데, 이 CPU에서 뭐든지 왔다 갔다 하는 이 메모리를 램 역할로 여기와 연결해 주는 거예요. 램하고. 이 캐시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속도가 얘보다, 램보다, 주램보다. 뭐 요즘에 5600 정도. 여기에 보면은 이제 클럭에 여기 써 있죠. DDR5 5200까지 지원해 준다고. 메모리는 밑에 보시면 5 세대는 5200 똑같죠. DDR 128기가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128기가까지 보시면은 요렇게 128기가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똑같죠. 메모리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랑 이렇게 5200 5200 똑같다는 얘기죠. 요렇게 똑같은데 이 기본 클럭 때문에 지금 기본 클럭 그 0.3 때문에 제가 그랬죠. 이 0.3을 투자하느니 이 0.3보다는 주변 기기를 이 20만 원을 주변 기기를 하드라든가 램 속도라든가 용량을 더 넓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클럭보다는. 그래야 컴퓨터가 그래야 좋아진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지금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캐시가. 근데 여기는 라이젠 7에서는 이 캐시가 16메가 밖에 안 되죠. 요 하드 속도예요. 이게 요 하드 속도가 뭐냐면 요게 그래픽이나 이런 움직이는 이 버스 속도란 말이에요. 멀티 버스 속도. 근데 얘가 요 속도가 얘는 4까지만 지원돼요. 4.0. 근데 이 4.0하고 5.0하고는 자 보시면은 여기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이 5.0까지 지원을 해줘요. 얘는 속도가. 그러면 5.0 지원되는 데는 얘가 쟤보다 그 이 7600보다 8000 이 5000 이 7600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8600보다 확실히 2배 속도가 나와요. 이게 이제 요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속도가 PC LE 4.0하고 PC LE 5.0하고 속도 차이가 자, 잠깐만 보시면은 저희 공부하는 보시면은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있죠. 4.0과 속도가 5.0의 차이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16GHz TS라고 그러죠. 이게 4.0 32죠. 속도 차이가 그래픽을 넘겨주는 게 데이터를 넘겨주는 속도가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같은 5세대라고 해도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CPU가 처리하는 능력이 당연히 얘가 조금은 뭐 속도가 있으니까 뭐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는 조금 위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멀티로 돌렸을 때는 얘 속도가 확실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L2 캐시가 L3 캐시가 32메가예요. 이게 지금 다 2배 다 빠르죠. 얘도 제가 말했듯이 메모리가 램이 커야 바가지가 요만한 걸로 푸는 것보다 이만한 걸로 2배만한 걸로 푸는 게 더 빠르죠. 그러니까 옛날 게임 그 할 때 화면이 그 로딩할 때 1키 다운 받는 것보다 한 방에 딱딱 들어오는 게 램 차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할 때 얘는 두 방에 그냥 팡팡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리는 시간이 램이 작으면 캐시가 작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얘가 연산은 엄청 CPU가 엄청 빠르다고 그랬죠. CPU가 연산 처리해서 얘한테 넘겨주면 얘에서 얘로 넘어가는 시간이 얘가 작고 얘가 작아. 그러면 이 꼴 나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진다고. 그러면 캐시나 램이 크면 얘는 다른 거 하고 이게 버퍼가 예전에 제가 병목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CPU에서 나가는 이게 캐시하고 램이 적으면 메인보드에서 이런 것들이 다 부분적으로 다 작아지면 그만큼 병목 현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CPU에서는 엄청 빠르거든.
이 CPU에서 처리 방법이 이렇게 빨라요, 이렇게. 근데 여기 와서는 엄청 느려진다고. 자, 왜 느려지냐면, 자, 여기에서 봐봐요. DDR5. 자, DDR5. 제가 왜, 자, DDR5 캐시가, 속도가, DDR5 5200, 5200 메가헤르츠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5200, 5.2 기가헤르츠가 되겠죠. 그건 기가. 예. 비슷하게 맞춰졌잖아, 이제. 옛날에는 얘가 컴퓨터가 DDR5 되면서 얘랑 이 하드, 이 CPU하고 얼추 많이 맞춰진 거예요, 이게. 램이 속도가. 옛날에는 이 CPU 속도하고 이 램 속도하고 많이 차이 났었어요, 많이. 근데 요즘에는 DDR 1, 2, 3, 4, 5까지 올라오면서 속도가 많이 좋아진 거라고. 옛날보다. 메가헤르츠 밖에 안 됐었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5기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병목 현상이 많이 줄었죠. 얘가 캐시도 많이 속도가, 얘보다는 속도가, 캐시가 더 빨라요. 그리고 더 비싸. 이 캐시가 더 빠르고 더, 그러니까 얘에 맞춰 있는 영상을 얘한테 해주려면 이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가 램 메모리보다 확실히 비싸고 고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보시면은 이 CPU가 이 클럭이 이 0.3밖에 안 되는데, 얘가 지금 좋은 거는 지금 CPU에서 가격대에서 얘 0.3밖에 높은 게 없어요. 근데 나머지 사양들은 2배씩 다 낮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4나노미리미터로 이 공정으로 했다 그러는데, 열이 적기 때문에 뭐 좋긴 한데, 결론은 이 와트 수를 보면은 이것도 그냥 상술일 뿐이에요. 얘도 65와트고, 먹는 게 부가 기능이, 이 CPU 얘도 65와트 5mm 용정인데, 당연히 얘가 5mm이고 5나노, 이 5나노미리 나노거든요. 5나노 공정이고 이게 4나노 공정이면 얘는 한 40와트나 30와트 정도가 먹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가 좀 뛰어날 수도 있어요. 스레드가 제가 그랬잖아요, 8이라고 일하는 거라고. 16, 16개로 일해요, 8코어. 당연히 코어 스레드가 있으니까 조금 비쌀 수 있는데, 이 코어가 8코어 16 스레드를 일반인이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멀티코어가 이거를 뭐 60%, 70%까지 쓰려면 프로그램을 5개에서 7개 게임을 올려놔야 돼요. 이 70%, 60% 사용하려면. 이 일반 게임이 아니라 3D 게임 같은 경우에도 한 5개에서 6개는 띄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게임 하나나 이런 3D용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는 6코어의 12스레드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한 12스레드도, 6코어의 12스레드도 아마 게임을 한 7, 8개를 띄울 수가 있다고요. 근데 결론은 스레드가 어느 정도 일정 8코어, 8스레드나 12스레드, 10스레드 이상 정도 되면은 의미가 없어져요, 일반 사용하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스레드가 여러 가지를 사용할 때는 좋긴 한데, 그랬다고 뭐 한 컴퓨터에 뭐 7, 8개 프로그램을 띄우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낭비죠. 이 낭비를 어디다가 사용하냐면, 이 20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다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립할 때. 이 컴퓨터로 이 라이젠 7 5세대로 8700 피닉스로 하시면 문제가 뭐냐면 병목 현상이 걸려요. 메모리가 작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얘는 16메가로 집어넣어요. 얘는 32메가로 올린단 말이에요. 벌써 얘는 2배 속도예요. 얘는 한 번에나 2번 오면 얘는 4번으로 나눠서 나오는 거예요, 로딩도. 그러니까 얘는 100% 걸릴 때 얘가
60초 걸린다면 얘는 30초면 끝나요. 가격이 싼데도 로딩 시간이 이 CPU가 보시면은 이 CPU가 가성비 면으로선 최고예요. 이 0.3이 낮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최대 클럭은 그냥 허수예요. 이거는 그냥 0. 몇 초 나오지도 않아요. 이 클럭은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최대 클럭은 이 최대 클럭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기본 클럭으로 쓰시면 돼요. 이 기본 클럭인데, 이 기본 클럭에서 진짜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 나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그 기본 클럭이 높은 인텔 걸로 가도 되고, 나는 멀티로 사용할 거다, 나는 이것도 하고 유튜브도 나가고 이런저런 캐드도 사용하고 뭐 이런 영상 편집도 하고 그런 거 이제 다중으로 쓸 거다, 그러면은 가격대 성능 비해서 AMD 쪽이 좋아요. 이게 나는 게임만 죽어라 할 거다, 싱글 코어만 연료 높여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인텔 것들이 CPU는 싱글 코어가 좋아요. 싱글 코어가 좋다는 거는 그 한 가지 돌릴 때, 멀티보다는 한 가지 돌릴 때 게임이 이런 프로그램 돌릴 때 참 좋아요. 근데 단점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멀티로 돌릴 때는 얘한테 다 떨어져요, AMD보다는. 그러니까 다중으로 쓸 때, 그랬다고 뭐 AMD가 게임하는데 나쁘냐? 절대 아니죠, 그게. 왜냐하면 게임할 때도 못 느껴요. 뭐 프레임이 10프레임, 뭐 200프레임에서 10프레임 더 나온다고 FPS가 210 나오는데, 뭐 인텔은 210 나와. 그러면 나는 여기는 200프레임 나와 FPS가. 그러면은 느낄까요? 그거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은 모니터가 240Hz를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돼요. 200MHz 이상. 근데 60MHz를 사용하면서 60Hz를 사용하면서 이 모니터가 240Hz까지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60Hz의 일반 모니터. 근데 자, 일반 모니터도 안 바꾸신 분들이, 그러니까 모니터 60Hz 사용하시는 분들이, FPS 난 200메가, 나 200, 230 프레임이 나와. 그러면은 잘 쓰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60Hz는, 모니터가 60Hz면 240 나오면 200 FPS가 나오면, 초당 나오면 60밖에 처리를 못해요, 모니터에서. 그럼 얘 나와도 200 나와도 60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부터 바꿔야 돼요. 얘를 160으로 떼면 얘가 프레임이 4개 게임이 나오는데 한 160 프레임이 나와. 그러면 모니터를 165 프레임 나오는 모니터를 사시면 돼요. 근데 여기 내 거 200 프레임 나오는데 60 헤르츠 껐어, 모니터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 낭비죠. 돈 낭비. 이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맞춰서 쓰셔야 되는데, 이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아주고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이게 헤르츠가 되게 굉장히 중요해. 헤르츠가 뭐냐면, 자, 모니터를 보시면, 노트북을 보시면, 자,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은 그 디스플레이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몇 프레임을 사용하는지 이 모니터에 대해서 이 디스플레이로 가면, 이거는 배열을 해주고, 이게 디스플레이 설정하면 그 모니터에 프레임이 나와요. 프레임.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쭉 가서 여기에 프레임 나오죠. 빈도, 헤르츠 60Hz 밖에 안 돼요. 요거를 고치려면, 이게 40에서 60, 요 모니터는
이 노트북 모니터는 40은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더 떨린단 말이야. 이게 초당 40.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 프레임이 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한 번 오는 게 이게 한 프레임이에요. 여기 끝까지 왔다가 쫙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오는 게 한 프레임이에요. 이거를 60번 왕복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60Hz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160프레임이면 160Hz면 요게 160Hz가 쭉 이 도트 피치가 있는데 이게 해상도가 이게 가로예요. 가로 100 보시면은 192 192 이 도트 피치가 여기에 192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점이 이 점들이 도트 피치가 그리고 여기에가 1080이 이게 1080 1082 이 도트 피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무수한 점이 다 프레임에 이거를 찍는 거예요. 도트 피치를 다 찍고 내려가면서 한 번 올라오는 게 이게 요게 한 헤르츠 1. 그래서 요게 60번을 깜빡이는 게 60번을 해줘야만 요게 60Hz. 그 40Hz로 바꾸면 더 나빠지겠죠. 상태가. 이렇게 바꿔주면 해상도도 떨어지고 별로 안 좋아요. 이게 흐려지고 얘도 40 놓으면 깜빡깜빡 그리고 이게 안전기가 좀 내려가면은 안전기가 안 좋아지면 막 전등이 깜빡깜빡 되고 막 떨리는 전등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주파수를 못 내는 거예요. 안전기가. 그 전구가 3파장이 막 떨리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들이 60Hz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30에서 20. 그러니까 전류나 전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그 제대로 하시려면은 이 약간 빠졌는데 보시면은 오늘은 CPU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너무 옆으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보면은 이 CPU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나노 공정은 이 나노 공정은 요게 줄으면서 작아지면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 나노 공정 미리가 줄으면은 열이 적게 발생돼요. 열이 제가 그랬죠. CPU나 이런 전자 쪽에는 열이 나면은 기본적으로 손해 보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열이 나면 저항이 많다는 거죠. 저항 성분이. 그럼 열이 나면은 저항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이 높아지면 전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얘를 식혀주기 위해서 팬 속도가 높아져요. 전력이 많이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단점이에요. 근데 열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단점이. 전자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슬림보드도 열이 많으면 다운되고 열이 많아서 속도도 저하되고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래서 전기도 많이 먹고. 그래서 나노 공정이라는 것은 얘가 당연히 비싸니까 나노 공정이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자 보시면은 좋긴 한데 결론은 4나노미터 요걸로 했다고 했는데 결론은 안 줄었어요. 안 줄었다고요. 전원이. 얘가 40W나 50W로 줄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그냥 무늬만 3이 그 4나노미터 그 공정이라고 이게 무늬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개발사 그 CPU 이 만드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안 당하려면 이 옵션들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이 옵션들을 잘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 클럭보다는 지금
작잖아요. 이게 L2 캐시가 L3. 그러니까 L1 캐시 이게 지금 이 개발사나 이런 CPU 판매하는 사람들이 요거 굉장히 나쁜 게 뭐냐면 여기에 자 보시면은 L1, L2, L3 캐시가 있어요. 이 캐시가 왜 이 L1, L2 왜 얘가 더 비싸요? 고가예요. 얘 더 고가야. 이게 이쪽으로 가면서 더 고가예요. 최고가. 고가 제일 낮아요. 제일 싸. 이쪽으로 가면서 싸져요.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가 있단 말이에요. 왜 L1, L2를 왜 오픈을 안 할까요? 엄청 작게 놓여. L1, L2, L3, L2 캐시. 그리고 L3 캐시를 많이 모은단 말이에요. 이게는 L1 캐시는 뭐 10K, 16K 엄청 작게 놓는다고요. 엄청 고가야. 여기 뭐 32K 이 정도 놓는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16메가 32메가 놓는단 말이에요. 자, K는 뭐라 그랬죠? 10의 3승이잖아요. 얘는 메가는 10의 6승.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L1 L2 캐시는 자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놓는 거예요. 여기 안 놓, 여기 부가 기는 게 없잖아, 사양에. 그래서 L1, L2가 되게 중요하지만 그 사양이 워낙 비싸니까 이 고가다 보니까 이걸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요것도 비교를 하셔야 돼요. 원래는 잘 하면 요거 나오긴 해요. 사양이 CPU 사양 더 요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거는 L1, L2.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를 뽑아 놓은 거지만 L1, L2까지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인텔은 더 장난을 많이 쳐요. L1, L2, L3가 형편없어요. L3마저도 얘는 메가를 쓰지만 얘는 32메가 16메가를 쓰지만 걔는 키로에서 메가 1메가 2메가 뭐 3메가 많이 높아봐야 8메가예요. 인텔 거는. 이 L 캐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병목 현상을 다 줄여주는 건데 인텔 것들은 멀티에서 완전 죽어버려요. 게임 그거 하나 돌릴 때는 괜찮아요. 싱글이니까. 그러니까 이 제조사에서 장난을 너무 많이 치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죽어버렸어요. 이 전문가들은 인텔 거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병목 현상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게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는. 이게 게임만 하면은 다른 거를 못 써요.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영상 올리고 영상 편집하고 3D 렌더링 시키고 뭐 이런 캐드를 돌리고 이런 작업들을 몇 개 가지 하다 보면은 그냥 뚝뚝뚝뚝 끊겨버려요.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인텔이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캐시들을 너무 낮게 써가지고 제 성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대로 배운 컴퓨터들이나 컴퓨터 전문가들은 인텔 걸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인텔이 잘못하는 게 기본 클럭만 높이고 이 캐시 속도를 가격을 낮추려니까 기본 클럭 높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자 보시면은 밑에 거를 보시면 이해를 할 거예요. 얘가 기본 클럭이 높죠 지금. 얘도. 근데 기본 클럭만 0.3 높지 나머지는 다 낮아요. 이 위에 거 5보다도 이게 뭐냐 하면은 굉장한 그 이슈거리에요. 이거 인텔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인텔 CPU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본 클럭 조금 올리고 나머지 사양 다 내린 거예요. 이제 가격은 엄청 많이 올라갔죠. 더블로.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몰라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가격이, 당연히 세븐이 좋겠죠. 5보다는 AMD. 당연히 이게 좋다고 이걸로 조립을 하겠죠. 이걸로, 이 사양으로.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로 조립을 해요. 이게 좋다고. 여기에 5.0이라고 써놨잖아요. 여기도 여기 5.0 통탄알 노릇이죠. 이게 컴퓨터를 모르면 이 컴맹이에요. 컴맹. 하드웨어를 모르면 돈이 왜 비싼지를 모르고 내가 왜 컨택을 하고 쓰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CPU도 나는 요만큼 높이만 사용하면 내 높이는, 이 주변 기기는 요 정도 높이로 사면은 되는데, CPU는 이렇게 높여서 가격은 따따블로 나오고, 컴퓨터는 성능은, 주변 기기는 올라가야 되는데 더 내려가 있죠. 속도가, 주변 기기가. 그러면 이 CPU 속도로 갈까요? 아니에요. 가격만 높아. 그럼 이 주변 기기들이 낮잖아요. 이거를 낮게 쓰고 얘를 높여두고. 그러니까 이 속도와 이 속도를 맞춰줘야 돼. 이 속도를. 이거를. 과진동. 요거 80%. 요 속도를 맞춰줘야 한다고요. 주변 기기. 요 컴퓨터를 요 조립을 하는 거를, 이 주변 기기 속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립할 때 이것만 올리죠. CPU 속도만. 자, 제 말은 이 말이에요. 이 주변 기기 속도하고 이렇게 가는 이 80%가 CPU만 높이고 주변 기기가 낮으면 이런 속도로 가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0이지. 얘는 80으로 가고 프론트엔드 80% 차이가 나요. 가격도 얘가 더 저렴해. 저렴. 속도는 얘 주변 속도가 느려지면 이 CPU 속도로 안 간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라는 게 머리만 좋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번 강의를 드렸듯이 CPU가 암만 좋아도 메인보드에서 주변 기기에서 다 병목 현상이 나면, 이 병목 현상이 나면 끝난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막히면 끝난 거죠. 여행이고 뭐고 그냥 길에서 그냥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안 빠져나가. 그 다운 같으냐. 그러니까 CPU가 아이들 타임이에요. 멈춰 있는 시간, 다운되는 시간이나 마찬가지. 일을 안 해요. 얘가 병목했네. 막혔네. 일 안 해. 일 안 하면은 CPU 있으나 마나잖아.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암만 높아봐야 소용 한 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밑에 것들이 다 안 좋아. 그래서 컴퓨터는 CPU와 이 주변 사양의 속도를 맞출 줄 알아야 이 조립이 좋은 거예요. 이 컴퓨터. 그러나 이 사양을 맞춰서 조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컴퓨터 조립하면서 이 사양을 맞추면서 조립하려면 그 사양을 다 분석해야 되는데, 그 사양 분석해 가지고 조립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그냥 어디 거 제품이 좋으니까 그냥 이름 비싼 거 이름. 그래서 이렇게 조립해요. 여기 보시면 5.0이잖아요. 5.0 별 5개. 별 5개. 이거 추천해 주는 사람은 그냥 바보예요. 컴퓨터 모르는 사람이죠. 컴퓨터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거 추천해 주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신 분이에요. 일반인들한테. 반값이잖아. 반값에
2배씩 2배씩 지금 여기 캐시 2배, 하드나 그래픽 속도 2배. 아까 보여드렸죠? 이 속도가 4하고 5하고 속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이 공정에 대해서 이 신공정이기 때문에 이 비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5나노미리 그 공정하고 이 4나노미리 이 공정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는. 일반적으로 얘는 오래 뽑아냈기 때문에 공정 단가가 내려간 거예요. 원래는 얘도 맨 처음에는 뭐 40만원 38만원 가격이 있었을 거예요. 팔을 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지만 얘가 시간이 되면서 많이 뽑아냈기 때문에 기본 단가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항상 표준에서 상위 거를 써서 많이 뽑아낸 거에서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프리미엄급, 최상위 프리미엄급이 아니라 중간에서 상위권을 사용해야 가격도 저렴하고 속도도 좋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전력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전력이 65. 이 왜 좋냐 하면은 얘는 5나노미리미터 이 공정에서 더 홀이 4나노보다는 5나노가 확실히 공정이 큰 거예요. 열도 많이 나지. 근데 보시면 65mm, 65W예요. 똑같이 얘랑 4나노로 한 것도 65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CPU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이 4나노면 50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와트수가. 열도 안 나야 돼. 근데 열은 얘가 더 나요. 왜? 스레드도 높고 코어도 높고 얘도 기본 클럭이 높아. 그러니까 높다라는 거는 이 열이 더 많이 난다는 소리밖에 안 돼. 와트수도 똑같고. 왜? 근데 이 보내는 하드 속도도 그렇고 지원해 주는 게 최고가 4.0밖에 안 돼. 5.0. 얘 2배잖아요. 5.0. 그리고 얘도 16이야. 반으로 다 요거 기본 코어.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거잖아요. 주변 기기의 메모리 양을 높여야 컴퓨터가 빨라진다. 근데 얘는 반대로 갔죠. 지금 주변 기기를 낮추면서 기본 클럭만 높았죠. 인텔이 왜 안 쓴다고 그랬죠? 인텔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 안 쓴다고 그랬어요? L1, L2, L3 캐시를 형편없이 준다고. 형편없이. 이 AMD보다 이 L1, L2 잠깐 한번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인텔 CPU가 얼마나, 요즘 나오는 CPU가 얼마나 안 좋은지 한번 가서 비교를 한번 해보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인텔 CPU를 보면은 이 L1, L2 캐시 보면은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가 자, 여기 28만원대 보시면은 자, 기본 클럭이 2.5에요. 최대 클럭은 볼 필요도 없다 그랬죠. 최대 클럭 볼 필요 없어요. 자, DDR5, DDR4 지원하고 28만원인데도 지금 28만원대. 자, 2.5 클럭밖에 안 돼요. 기본 클럭이. 자, 코어는 6코어, 4코어. 그러니까 12에서 플러스 4스레드. 그래서 16 스레드라고 했는데, 자, 16 스레드라고 인정을 해줘요. 10코어라고 해도. 근데 자, 보시면 기본 클럭이 반도 안 나와요.
4메가 4기가 나오는데 얘는 2.5야. 아, 벌써 반 떨어지죠. L2 캐시 20메가 밖에 안 주죠. 32메가였어 아까. 근데 23만원이야. 이게 28만원이야. 쓸까요? 안 쓰죠.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와트수 최저가 65죠. 이 148 와트. 이 하이퍼 스리딩이 무슨 방식이냐면 직렬 방식이에요. 굉장히 열이 많이 나요. 하이퍼 스레딩은. 그래서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적은 게 65와트. 많이 높을 때는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가죠. 볼트가 이게 와트 수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더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본 클럭은 2.5밖에 안 되는데 2.5기가. 그래서 전문가들이 안 쓰는 거예요. 일부러. 이게 뭐예요? i5 14세대. 제일 빠르다는 14세대 지금 제일 최근에 왔는데 이게 5.0이에요. 이게 5.0. 그러니 우리 기술자들이 볼 때 이 CPU를 살까요? 안 사죠. 그러니까 i5, AMD5 반 떨어지잖아요. 속도가. 기본 클럭도 반 떨어지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캐시가 높은 것도 아니고, 예? 뭐 스레드는 뭐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고 기본 클럭 반 떨어지고 캐시 반 떨어지고 뭐 이거 낮아야 되는데 2배 3배 높고 와트 수가 이거를 31만원 28만원 주고 사겠냐 이거죠. 호구죠. 호구. 이게 그래서 전문가들이 인텔을 벗어나는 이유가 아예 보지도 않는 이유가 이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캐시도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 클럭도 당연히 떨어지고 이게 이 스레드가 보시면은 이게 아주 그냥 형편이 없어요. 보면은 이게 비싼 거 한번 봐볼까요? 최고가 최고가로 웃음만 나와요. 최고가로 해도 이게 나오지도 않아. 이게 L2 캐시 L3 캐시 얼마 주니 이게 메모리도 그 나와야 되는데 표시도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은 나와야 되는데 정보가 없잖아. 이게 메모리가 얼마나 24. 자 i5 59만원짜리. 자 이제 벌크가 40만원 59만원짜리. 자 보세요. L3가 뭐 얼마나 주나 24. 형편없죠. 기본 클럭 30 3.5 5.3 최대 보지 마요. 이거 0. 몇 그냥 완전히 그냥 최대치는 잠깐 아주 그냥 짧은 시간이야. 1초도 안 돼. 이게 최대 시간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기본 클럭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3.5. 그럼 어떻게 돼? 더 떨어지죠. 기본 클럭도. 그리고 DDR5 5600 똑같고 3 L2 L3 L1 캐시. 그러면은 L1 L2 L3가 떨어지는데 L1 L2가 높을까요? 당연히 반씩 떨어져요. 반씩. 여기에서도 반씩 떨어져요. 그래서 L1 L2 L3 캐시가 엄청 중요한데 AMD보다 적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텔 거를 보지 않는 게 이게 초보들이나 그냥 게임하니까 인텔 것들을 선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은 그래서 그 제조사들이 장난치는 것들을 전문가들은 보고 알기 때문에 인텔을 안 쓰는 거예요. 인텔 것들이 좋은 게 없어요. 이거 보시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이거 기본 클럭 1.3에 예? 이게 58만원이에요. 아주 그냥 기가 차지. 이거 5.0이라는. 스레드 조금 높다고 하는데 이거 뭐 쓸모가 없어요.
뭐 서버 돌릴 수도 없고 이거 높기만 하고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이런 GPU. 기본 클럭도 높지도 않고. 인텔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인텔은 이거를 보고 AMD를 잡으려면 빠르게 캐시하고 장난치는 거 줄여야 돼요. 코어 수 줄여요. 코어 수 줄이고 속도 기본 클럭 높여주고 L2, L1, L3 캐시 높여줘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안 쓰는 컴퓨터는 쓰레기예요.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쓰게끔 좋은 컴퓨터를 사게끔 만들어줘야지. 보지도 않아요 요즘에 인텔 거 저는. 그리고 장난을 하도 쳐가지고 인텔 시리즈는 CPU 하나에 메인보드 이거 장난을 너무 쳐가지고 CPU하고 메인보드가 계속 바뀌어. 소켓 이 소켓이 이 CPU하고 소켓이 이 소켓 따라가요. 소켓 1700 소켓 이 소켓 따라서 이 CPU가 바뀌는데 한 타임에 하나씩 바뀌어. 계속. 굉장히 안 좋은 그 호환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가 AMD는 이런 장난을 안 쳐요. 회사가 개인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의 메인보드에다가 AMD 소켓이면 5면 7이면 이 7 시리즈나 5 시리즈나 이 클럭 속도로 해서 웬만하면 호환이 80%씩 가요. 계속 이 소켓을 안 바꿔. AMD 쪽은 호환이 좋다고요. 호환성이. 장난을 안 친단 말이에요. 장난을. 근데 인텔 거는 이 CPU하고 메인보드를 소켓으로 해가지고 이 소켓이 안 맞으면 1500, 1600, 뭐 1024, 뭐 이 소켓 CPU 안 맞으면 이 메인보드 또 갈아야 돼요. 라이젠 시리즈, 라이젠 5, 7 죽을 때까지 계속 호환돼서 맞아요. AMD는 사용자 편리해요. 사용자 편. 이거 어디 편? 사용자 편 아니야. 지네들 팔아먹기. 이거 기업용. 하나라도 더 팔아먹으려고. 일본 놈들이 썼던 그 제품에서 그냥 육각 계속 썼으면 되는데 네모, 세모, 별표 한 기계에다가 부품 장난친 거. 일본 놈들. 일본 놈들이 그래요. 한 기계 장치를 팔으면 그 부속해서 육각, 별표, 네모 그냥 계속 바꿔요. 그 부품들을 팔아먹으려고. 부품에 장난질을 그렇게 쳐요. 근데 이게 인텔이 그래요. 인텔이 이래서 전문가들한테 다,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다 돌아섰어요. 이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가격만 비싸고 이게 호구가 되는 거죠. 호구가 그냥. 그래서 인텔 것들이 이 전문가들을 이 눈높이를 돌리려면 빠르게 이런 사양들을 높여줘야 돼. 스레드 속도보다는 스레드 이 많은 코어들이 뭐 좋기는 한데 이 12코어 이상 올라가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20코어 있으면 뭐 할 건데. 이 기본 클럭이 낮으잖아요. 이 기본 클럭이 낮으면은 게임도 안 좋아. 게임도 되게 느려요. 이거 가격은 59만 60만 원이야. 이 정도면 이 코어를 빼주고 요거 빼주고 차라리 요거 빼주고 가격 낮추고 이 기본 클럭 올려주고 이 L2, L3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낮춰야 돼.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열나서 이거 예? 바람개미로 시켜지겠어 이게? 열나가지고 응? CPU 타 죽지? 예? 내려야지. 이게 공정도. 공정도 안 써 있잖아요 지금. 이거 10mm. 예? 자, 아까 그랬죠 제가. 자, 이 공정의 차이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게 10나노밀이잖아요. 벌써 반 차이 반 차이. 이게 기술이 이게 1나노밀리미터의 이 공정이 어마무시하게 높은 거예요. 선진국이야. 아까 얘는 5에서 4나노 공정을 쓰는데 이 인텔은 자 보세요. 이 10나노에 10나노. 이게 14세대인데 이게 자 보세요. 10나노. 제가 그랬죠. 이거 하면 열이 어마무시하게 난다고 그랬죠. 보시면 보세요. 65에서 180. 3배의 열이 나죠. 이 열이 나는 거는 전력 소모만 높다는 얘기예요. 전력. 저항만. 그러니까 이 열이 나는 이유가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전자제품은 열이 나고 그러면은 그만큼 뭐냐 하면은 자 쉽게 설명해서 자 이렇게 관이 있으면 자 고혈압 막힌 거예요 이만큼. 자 이렇게 막혔다고 근데 혈관이 그럼 요만큼 하려면 고혈압이에요. 지금 그런 거예요. 하이퍼스레딩 직렬로 길게 가다 보니까 이게 처리되다 보니까 열만 많이 나는 거야. 속도를 올리려고 그러니까 이거 길이를 더 길게. 그러니까 짧아야 되는데 하이퍼스레딩은 직류를 해가지고 길게 처리된단 말이야. 길게. 속도를 처리하려니까 이걸 더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더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게 하다 보니까 열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게 선이 두꺼워지고 허용전류가 두꺼워지고 커져야 저항이 없어서 얇으면 얇을수록 열이 더 많아서 그 전기에서도 이 허용전류가 있는 거예요. 전선에. 얇으면 열 많이 나죠. 저항이 많다는 얘기예요. 저항이 많으면 어떻게 돼? 느려. 열이 나면 날수록 전기 가는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3배 65W에 3배잖아요. 3배 6318 거의 3배 3배 나오면 3배의 저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제 병목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뚫고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열이 많이 나니까 속도도 저하지. 열이 많은 거 좋다고 그랬어요 아까? 안 좋다고 그랬죠. 열을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CPU가 좋은 거예요.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컴맹들은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들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인텔 거를 많이 선호하는데 지금 인텔 거를 지금 i7 이런 58만원짜리도 기본 클럭이 1.3GHz 밖에 안 돼요. 이게 형편없다고요. 이렇게 56만원짜리들이 보면은 기본 클럭이 3.4GHz예요. 이 최대 속도를 보시면 안 돼요. 이 최대 속도는 그냥 아주 짧은 시간이 아주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보면은 캐시들이 사양들이 잘 확인도 안 되고 진짜 비싸다고 하는 것들이 24기가 24메가 밖에 안 주고 이런 캐시들이 다 떨어져요. 보시면은 캐시들이 높은 게 없어. 암만 해도 그냥 i7, i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가 순으로 뭐 최저가 순 따져도 뭐 지금 코어 쪽이나 이런 쪽 L2 캐시가 12메가 이게 저렴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형편없이 떨어지지. 3배 이상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 얘 한 번에 열릴 때 3번 열려. 인텔 거 지금 12메가
요거 32메가. 한 번에 열릴 때 32메가짜리 그래픽 한 번 열릴 때 3번 열려. 그럼 이거를 기가로 바꿔 볼까요? 얘 요만큼 열릴 때 얘는 1기가. 얘 3, 4번, 5번 하면 얘 15번이야. 짜증 나죠. 하나 화면 열리는데 그래픽 큰 것들 막 기가대 열려면 이만큼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뚝뚝뚝뚝뚝뚝 잘려서. 그런 것들이 수없이 보내야 되는데 그 수없이 보내는 일을 그 CPU에서 캐시가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램으로. 그게 병목 현상이라고. 그거를 못 잡아주면 그만큼 얘가 딸리면, 캐시가 딸리면 램한테 보내주는, 이게 버퍼링이 걸려. 버퍼링. 그게 이제 그 CPU가 또 놀아. 아이디얼 타임이 걸리는 거예요. CPU가 놀아. 비싼 거 주고 놀아. 이거 처리되는 이 주변 기기 때문에. 다운된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컴퓨터는 굉장히 중요한 게 CPU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6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CPU, 램, 메인보드, 그래픽, 파워, 하드. 이 HDD 여기서 다 까먹는 거예요. 하드에서 제일 느리니까 속도가.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높여줘야 돼요. 금액을 제일 비싼 걸 써줘야 되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조립하는 사람들은 이 속도를 가장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DDR5 써주면 뭐 5600에서 6000, 뭐 7000 뭐 이렇게 되는데 뭐 5600 정도만 써줘도 충분해. 이 정도는. 여기는 램, 얘 속도에서 다 까먹는 거예요. 컴퓨터는. HDD에서. 이 CPU에서 까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컴퓨터를 조립할 때 그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 비교를 저희 그 카페에서 이렇게 유튜브 아니 그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은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시면은 저희 이제 실적 게시판도 있고 직접 일하는 것도 있고 이 AS 게시판도 있고 이 교육 자료 보시면은 소방, CCTV, 전기, 삽목, 자동문, 조경, 방수 요 저희 업체에서 일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고 컴퓨터 쪽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다 비교를 해놨어요. 중요한 것들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새로운 기술들 보면은 이 하드나 그래픽 속도, 이 속도를 어떻게 보내느냐. 각 세대가 처리량이 이제 2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나와 있는 나올 기술들을 비교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이게 컴퓨터를 조립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도 잘 모르면서 그냥 비싼 것만 갖다 이런 식으로 비싼 것만 갖다가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이 컴퓨터가 비싸다고 당연히 세븐이 좋다고 하죠. 100이면 100 이게 좋다고 해요. 일반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이 CPU가 좋다고 해요. 100이면 100. 이 CPU가 좋다고 해요. 100이면 100. 100사람 다 물어보세요. 당연히 이 CPU가 좋다고 하죠. 근데 저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5.6이잖아요. 5.6. 4명이 좋다고 했죠. 4명이. 예. 여기는 380명이 4.99. 잘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380명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4명 샀고. 그래도 컴퓨터를 잘 아신 거예요. 이 CPU가 좋다는 거를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380명이 샀잖아요. 예, 댓글을 달아주고. 그래서 아주 모르시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는 4명 샀고 여기는 380명이 샀잖아요. 이게 댓글을 달았는데 그래도 컴퓨터를 많이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조립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CPU 속도만으로 좌우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CPU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컴퓨터는 CPU가 너무 빨라도 일을 하지 않는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낭비죠, 낭비. 그러니까 일을 진짜 80% 100%까지 열심히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주변 기기들이 안 좋아서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그 CPU가 놀아. 그 좋은 CPU가 그 머리가 계속 일해줘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CPU가 이게 머리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병목 현상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막 꽉 틀어 막히니까 밀어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기가대로 하는데 여기는 메가대로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또 더 낮아. 여기는 수 미리야. 하드는 수 미리 수 K. 하드 한번 속도 봐볼까요? 하드 속도 한번 빠른 거 봐보죠. 속도를 보면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만 컴퓨터 조립을 할 때 아 CPU가 너무 높아도 별 볼 일 없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SSD 뭐 하이닉스 거나 삼성 거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뭐 M.2 뭐 여기서 그 찾아서 높은 거 뭐 최저가 최고가 해서 최고가로 해서 찾아보면은 하드 보면은 뭐 비싼 거는 뭐 1100만 원짜리도 있죠. 이런 거는 못 쓰죠.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은 그 밑에 급들 좀 저렴한 것들, 굉장히 그 비싼 것들은 좀 그렇고 970에 뭐 이렇게 보면은 요 기가대로 처리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 SSDM으로 올라오면서 그 하드 DDR4까지는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읽기 보시면은 읽기순 어떻게 되겠어요? 3.5 메가잖아요. 그러니까 3기가까지 이제 많이 쫓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느리죠. 쓰기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네가 읽고 쓰기에서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가사양에서 i5 500K 밖에 안 되잖아요. 읽기 쓰기 K 이게 부가사양 이게 K 해봐야 기가대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얘는 K를.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낮아요. 얘는 보면 읽기 IPS 부가사양이 K, 얘는 지금 많이 쫓아오긴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읽기 순 뭐 메가잖아. 메가 0.5 그래서 3.5기가가 되죠. 그래도 많이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SSD 이게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였을 때는 엄청나게 뭐 K 뭐 미리, 그래서 이게 뭐 슈퍼 점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옛날엔 디스크 드라이버였을 때 엄청 늦죠. 이 속도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예요. 부팅시 5초에서 10초 뭐 3초면 부팅이 되는데 뭐 부팅하는데 얘는 쓰면 1분 걸리고 막 50초 걸리죠. 얘는 3초에서 5초면 그냥 부팅되죠. 그러니까 뭐 계산하면 10배 2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속도가. 그러니까 이제 막 윈도우나 띄우는데 막 돌아가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은 3.5 3500이니까 하나 둘 셋 10에 넣으면
기가로 올라가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3.2, 2.5,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얘 5기가 때, 얘 5기가 때, 램도. 그 속도가 거의 비슷하게 되니까 옛날에 비하면 이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하드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무시해버려요. 얘 속도로 가. 그래서 하드만 바꿔놔도 엄청 빠른 컴퓨터에다가 HDD 옛날 하드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빠를까요? 체감 속도 10배에서 20배로 낮아져.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세요. SSD 지금 9970 요거를 사용하시다가 M.2 요걸 사용하시다가 그 옛날 하드를 요거 뽑아내고 그 하드를 한번 그 옛날 버스 타입 그 옛날 그 SATA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드 형식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 큰 거 무거운 거 실리는 거 스핀들 못하 있는 걸로 달아보세요. 얼마나 10배에서 20배 늦어져요. 암만 좋은 컴퓨터를 갖다 연결을 해도. 그래서 컴퓨터는 CPU 속도로 좌우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 기기에 있는 이 읽기 쓰기 하는 장비가 좋아야 빠르다. 왜? 얘가 읽어주는데 하성세월이면 CPU는 놀아요. 그래서 아이들 타임이에요. 놀아. CPU가 일을 안 해. 여기서 처리하는데 한참 걸리니까. 그래서 이 속도로 읽기 쓰기를 대폭 올려주면 컴퓨터가 늘어나는. 요즘 컴퓨터가 그래서 병목 현상이 별로 없어서 누르는 순간 비슷하잖아요. 속도가 지금. 얘도 3.2기가 2.5기가 정도 읽기 쓰기가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지금 M.2 나온 그 메모리들이. 그러니까 옛날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메모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 CPU, 램, 이 하드도 메모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클릭과 동시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빠르게 동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맞춰서 6가지를 잘 맞춰서 조립을 하시는 분들이 똑똑한 거예요. CPU에다만 너무 투자하지 마시라. CPU가 답은 아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 스레드는 기본 뭐 계속 뭐 프로그램들이 무거워지고 하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12코어에서 16코어면 충분해요. 코어는 이 스레드 코어는 6에서 8코어 쓰면 돼요. 얘가 스레드당 이 코어 하나당 2배라고 보시면 돼요. 손이 코어 하나당 스레드가 2개. 그러니까 손이 12개 12개. 그 일을 12가지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컴퓨터에서 12가지 정도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전문가들도 몇 개 안 띄워요, 컴퓨터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12개, 뭐 16개 띄운다? 뻥이죠. 16개를 띄울 게 뭐가 있어? 낭비해. 시스템 체크해보면 CPU는 5%도 일 안 해요. 3% 일해. 1%에서. 그리고 나의 컴퓨터 좋다. 자기가 쓰는 거는 1%도 일 안 해. CPU 그 시스템 그 체크하면은 나 열심히 쓰고 뭐 게임하고 막 했는데 15%도 안 써. 그러면 얼마가 낭비인가요? 85% 낭비예요. 그럼 컴퓨터 조립을 잘했네? 낭비죠. 85%. CPU가 일을 안 하면 낭비예요. 낭비. 자, 오늘은 CPU를 집중적으로 분석했고
다음 번째는 이런 주변 기기들을 이게 가격대 성능비 가장 좋은데, 자 이게 보시면은 여기 90만 원이에요. 메모리 하나에. 못 쓰죠 일반인들은. 컴퓨터 가격이에요, 컴퓨터 가격. 2테라가 90만 원이에요. 그럼 뭐 500메가 500기가다. 28만 원, 30만 원. 이것도 비싸요. 근데 이게 부가 사양으로 떨어지면, 조금 떨어지면 뭐 1테라도 뭐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는데, 근데 속도가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가성비의 가성비. 그러니까 이게 이 가성비가 이 500기가 해고 28만 원으로 좀 떨어뜨리고 테라베트 요 정도 사용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 밑에 거를.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올리라는 얘기예요. 이걸로 이 위에 거를 이 밑에 거 사용하지 말고. 이 속도가 10배 20배로 낮아진다고 이게. 이것 할 바에는 요 위급으로 28만 5천 원으로 해서 CPU 아까 40만 원짜리를 사지 말고 28만 원에서 요거 20만 원을 여기다 투자해서 하드를 올리라는 얘기예요. 얘는 그러면은 970을 사용하면 병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컴퓨터 조립을 잘 하신 거죠. CPU를 올려서 속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드 속도를 올려서 주변 기기의 속도를 CPU하고 얼추 램하고 그 캐시하고 맞춰주는 속도를 맞춰야만 좋은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CPU보다는 CPU 가격을 깎아서라도, CPU는 워낙 좋아요. 지금 상태가 AMD 5 정도만 써도, 그 라이젠 5만 써도 충분해. 속도는 4.2 정도 하면 4.뭐 3.8 뭐 그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써요. 그 정도만 써도 쓰는데, 뭐 6코어 12스레드면 12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건데 12개 프로그램 돌릴 것도 없어요. 유튜브 방송 내보내고 3D 게임 뭐 3, 4개씩 돌려도 잘 돌아가요. 그래도 뭐 무난히 가, 방송을 해도. 그래도 CPU가 60%도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가 50%도 안 써요, CPU가. 사용자 보시면 3%도 안 써. 게임 해봐야 15%도 안 써. 그러니까 하나 돌릴 때 15%도 안 써. 그러니까 낭비죠, 낭비. 거의. 그냥 CPU 비싸게 사지 마시고 이런 주변 기기를 높여서 속도를 80%로 끌어올려서 사용하셔라. 이렇게 CPU만 높은 거 인터넷에 사서 0% 속도에 나오는 컴퓨터 사지 마시라. 10%도 안 나와요. 이 호환성이나 이런 병목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CPU 여기까지 집중 분석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CPU가 왜 중요하냐면 머리 때문에 그런데 주변 기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의 김종호입니다. 다음 콘텐츠로, 좋은 콘텐츠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